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피하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상대방의 자아와 경계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맛보여주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냥 이미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세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뭐다? 세뇌가 알고리즘입니다. 세뇌는 뭐가 세뇌입니다? 교주님이 잘생겨 보인다, 교주님이 점점 좋아진다가 아니고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너 이런 거 싫어하지, 이런 것만. 응? 그래서 그걸 점점 더 모호한 영역에서 선명한 영역, 확실히 본인의 자아와 욕망 그리고 그런 실체가 닿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초기 유튜브 알고리즘이야.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너 이런 거 싫어하지, 너 이런 거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적 사고가 생기냐고. 거기에 남 이야기는 없어. 오로지 내 이야기만 있고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빨아주고 싫은 건 안 하게 해주는 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판적 사고가 생기냐고. 비판적 사고를 우회시킬 필요가 없어. 이미 남과 나의 경계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아놔서 이게 결국 화법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경계심, 낯섦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어떤 자신의 욕망적 색채 또는 어떤 성격적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런 색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게 몰입적 문제 또는 심상화적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게 자꾸 감각 기관의 문제와 같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무슨 뜻이냐면 남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눈이 멀쩡하고 귀가 멀쩡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남 얘기를 제대로 들어? 그러니까 반대로 내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이해 파악하는 것도 똑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이야기가 자기도 머릿속에 잘 파악되고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남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경청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장면으로 떠올라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내가 내 말을 이야기하는데 왜 내 머릿속에 그게 이미지로 떠올라야죠? 그냥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냥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남 얘기를 듣는 거나 내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다. 남의 얼굴 볼 때는 눈가를 쓰고 내 손은 볼 때는 사탕 눈가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개 눈깔 아니면 상대방 얼굴 볼 때도 사람 눈깔 쓰고 내 손 볼 때도 사람 눈깔 쓰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머릿속으로 이미지라든가 심상화라든가 몰입의 체험을 하면서 듣고요.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낼 때도 똑같아요. 내가 내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되게 잘 설명해 내려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잘 떠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어려운 능력이다. 어려운 능력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도 이야기하는 도중에 마치 내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제 경험한 것처럼 생생히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왜?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게 되냐? 나를 붙드는 수밖에 없다. 내 경험, 내 해석, 내 주관, 내 기억, 내 느낌이라는 계속적으로 나라는 걸 붙든 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몰입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꺼낼 때조차도 몰입이 돼서 어떤 내 이야기지만 내 경험이지만 마치 영화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어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아가 안 사라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땐,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될 땐 남 이야기를 듣던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던 그동안 계속 자아가 안 사라져. 자아가 안 사라진다는 뜻은 라포가 형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낯설음, 경계심이 계속 남아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이 되려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 경청의 능력이 좋아. 그래서 질문을 하고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 능력이 좋아. 이렇게 되면 더럽게 말을 못하는 사람조차도 말을 하면서 자기 말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몰입이 일어나. 자기 말에서 자기가 말한 장면의 이미지적 심상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학교에서 있었는데 학교에 누구랑 있었는데 언제쯤 했어? 뭐 밥 먹었어? 그때쯤이 나면서 뭔가 자기 머릿속에는 처음에 뿌옇게 그냥 개념적으로 누가 되게 안 좋았고 어떤 강의실의 장면이 보이고 그때 앉아있던 애들이 보이고 먹었던 음식이 보이고 그때 너무 슬펐던 그날 막 바깥에 비가 왔던 것도 얘기 나오면서 점점 채워지면서 그 순간 자아가 사라져. 왜냐하면 거기가 완벽하게 지금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오른 것처럼 그 모든 빈 구멍이 채워지니까 그때 한 점심때쯤이었는데 그날 천둥 되게 많이 왔고 비 바깥에 되게 어두웠고 그때 구내 식당에 우리 테이블하고 저쪽에 농구하던 애들밖에 없었고 그날 막 카레 나왔는데 카레가 뜨끈뜨끈해서 그나마 먹을만 했었고 뭐 그때 누구도 있었고 뭐 그때 너 무슨 옷 사왔고 비옷 져서 막 짜증냈었고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그 시절로 휘웅 날아간 것처럼 딱 되면서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휙 날아가. 왜 자아가 사라진다? 영화 볼 때 여러분은 없어요. 영화가 재미있을수록. 영화가 재밌고 몰입될수록 나는 여기 있다. 여긴 영화관이다. 나는 팝콘을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나. 맞잖아요. 그냥 영화가 있어. 하고 스토리로 빠져들듯이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날아가. 그렇게 되는 순간 그래 당연히 자아가 날아가지. 자아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는 영화만 남아. 영화만 남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식사와 영화, 왜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죠. 식사는 뭐냐? 식사를 하게 되면 경계심이 사라져.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식사를 하면 경계심이 사라지는지. 원래 밥을 먹으면 누구랑 같이 먹든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예. 이건 오늘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영화가 뭐냐면 영화를 하게 되면 피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피아의 구분, 나와 남이라는 구분이 사라져.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친해도 남은 남이다, 내가 아니다 라는 체감을 우리는 어디서 느끼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나는 배고픈데 저놈은 배부르고, 저놈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우린 서로 남이구나. 서로 똑같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우린 타인의 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걸 느껴. 왜? 같은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린 마치 한 몸이 돼서 꿈에서 만나서 같은 꿈을 경험하는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 함께 보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바로 이게 같은 또래. 또래적 우정이잖아. 같은 시절,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 같은 반, 같은 추억. 이해되셨어요? 이런 걸 경험하게. 영화 한 편을 제대로 잘 보면 초등학교 동창에서 느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고.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그래서 피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물론 오늘은 그게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영화만 봐서 되는 건 아니고 영화 보면서 또 뭘 해야 됩니다. 적극적 경청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피아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상대방의 자아와 경계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요, 스킨십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테크닉들. 그래서 이렇게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청이란 카테고리를 버려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적극적 경청에 맥스를 찍어서 적극적 경청 질문과 추가적 해석의 덧보탬을 통해서 완벽한 몰입을 일으키는 레벨이 되면 경청이라는 카테고리를 드디어 버려도 됩니다. 왜냐? 거기서 느끼는 몰입감은 자아적 몰입감이 아니고 영화적 몰입감이니까. 이해되셨죠? 자기 경험이라는 걸 중심으로 한 몰입감이긴 했지만 출발은 그렇지만
종착지는 뭐다? 모든 장면들이 비주얼라이징적으로 채워지는 어떤 극적인 몰입감, 영화적 몰입감, 즉 심상화적, 이미지적 몰입감이기 때문에 그땐 이미 뭐 경청이니 뭐 상대 중심이니 이런 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 돼? 예, 영화적 몰입이 가능한 이야기면 어떤 이야기든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 중심 이야기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느끼는 착각들이 나와요. 자꾸 누구하고 뭐 대화 소통이 돼요. 주거니 받거니 말이 참 잘 통했다. 이런 게 늘 낯솔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야기가 통하네, 뭐 이야기가 편했네, 뭐 재밌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질적 의미에서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이걸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음식으로 비유 설명해드렸죠.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맛있음이 아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네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있는 게 아니야. 맛있다는 건 네가 애초에 먹으려고 계획했던 아니던 먹고 싶었던 아니던 어쨌든 먹었더니 맛있어. 그게 맛있는 거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게 상묘학의 철학이라고. 그죠? 먹었더니 맛있어.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거.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인관계적으로 좀 세련되지 못한 분들, 관리니 분들은 예측 통제 강박 집착이 심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걸 행복하다. 여기 있는 분 많아서 여행도 자기가 다 스케줄 짜서 계획대로 맛집 가고 박물관 가고 사진 찍고 스탬프 찍고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다 하는 걸 성공한 여행, 행복한 여행이라고 따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요즘 MBTI로 저런 거 많이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이기는 편, 우리 편. 좋은 게 좋은 거. 이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정답이라서 이게 정답인데 이걸 처음부터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만들긴 어렵죠. 왜냐하면 다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 경청으로 들어주는 척. 응? 일반적 경청으로 들어주는 척. 예, 떡밥으로 시작을 해서 적극적 경청으로 경계심과 자아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도적 대화로 그때부터는 상대의 기존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내서 이런 것도 너에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모습도 너의 모습일 수 있다. 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맛보여주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